이게 이렇게 장기간 부척 관계가 유지되면서 남편의 재산이 누구 명의로 많이 넘어갔겠습니까? 도와줘 이배우. 깜짝이야. 자, 오늘도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 법무법인중청의 이미영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다시 시작. 도와줘 이배우. 재밌다. 자, 오늘은 어떤 또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네, 되게 옛날 사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옛날 사례. 네. 조선시대. 아이고, 조선시대는 아니고. 더 멀어요? 신석기? 구석기? 아니.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야인시대구나. 90년대 말. 이렇게 야인시대 좀 웃어주고 좀 아, 해주세요. 야인시대. 이렇게 반응이 좀 항상 이렇게 좀 그래 반응이. 아, 미안해요. 예. 다시 야인시대? 그럼 제가 이때 노래를 불러야 되나요? 인간시대? 자, 언제 좀 이야기죠? 90년대 말 사례를 오늘 가져왔는데 네. 왜 뜬금없이 그 옛날 사례를 갖고 왔나. 근데 제가 요 사례를 보면서 요새도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90년대는 거의 30년 전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쵸? 그때 이야기가 지금도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저희 할머니 세대만 해도 그 우리 첩이라는 단어가 네. 굉장히 많이 들려왔었잖아요. 맞아. 네. 그 관계를 부첩 관계라고 하거든요. 부첩. 네, 첩 관계, 이제 부첩 관계를 유지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시절에 이 할머니가 살아온 인생이 좀 뭘까, 그 우리 왜 따라라라 막 이 노래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인간극장. 네, 인간극장처럼 약간 마음이 좀 그래서 가져와 봤고, 이게 제가 최근에 상담한 우리 의뢰인 사례랑 과연 뭐가 다른가 저는 비슷해 보이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건이 들어왔어요? 아니, 이제 그 최근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이 첩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쓰지 않지만 그러니까요. 첩을 거의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남편의 이런 부첩 관계를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례가 있어서 옛날 사례지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사례의 기본적인 법원의 판단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또 눈여겨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첩이 있으면 생활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도 예전에 그 첩을 보면은 지금 내연 관계하고는 틀리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보통 첩하면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 때만 해도 네. 90년대 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90년대 말이면 진짜 그 약간 사이버 음악 나올 때 그럴 때잖아요. 네.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동서 같이 살고 있는 첩관계는 아니었고요. 남편이 수십 년간 그 첩과 나가서 살고 있고 본처는 원래 자식들과 살고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결혼했던 본처가 첩을 인정한 꼴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역시 감각 있으시죠? 감각이. 네. 저 첩 없어요. 아니, 첩이 있어서 감각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지금 이야기의 흐름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셔서 지금 같으면 거의 진짜 머리채 잡고 늘어질 일인데 그 시절의 할머니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 첩관계를 사실상 용인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이제 이 사례에서도 이 할머니께서 손주들 돌잔치에도 그 첩도 오고 그리고 가족 행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왜 제사 같은 거를 첩한테 네가 좀 이렇게 좀 지내라. 그래서 가족의 이런 제사를 넘겨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남편이 만약에 사망하실 경우에 네. 그 제사를 올해는 뭐 우리 동서가 남편 아직 생존해. 생존 있는데 네. 그 집안의 행사를 집안의 제사를 이제 이렇게 넘겨주기도 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뭐 고조부부의 제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이런 첩관계를 굉장히 용인하면서 수십 년간 잘 살고 있다가 왜 이런 위자료 소송을 냈을까요? 그러게요. 갑자기. 인정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첩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가 이 남편이 갑자기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면서 이 첩이 기운이 딸렸구나 이제.
예. 그건 아니고 여기서 논점이 달려. 예. 첩이 만약에 이 상태가 유지되면 첩은 정말 아무 신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법이 절대로 보호해 주는 그런 지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본처와 이혼을 하고 첩의 그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본처를 상대로. 그러니까 본처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참고 견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혼 소송을 넣느냐라고 해서 본처가 그래 이혼해줄게 해주는데 너 나한테 손해배상 좀 해야겠다. 내가 수십 년간 살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남편이 근데 할 말은 없습니다. 부첩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정조 의무 위반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 의무 역시 위반했죠. 그리고 이 와이프분이 그래? 그러면 너 쳐. 내가 그동안 너한테 제사도 물려주고 너 그렇게 막 우리 돌잔치도 오게 해주고 막 이랬는데 너도 내가 입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돼 라고 해서 첩을 상대로도 소송을 그럼 넣었어요. 그 할머니는 이제 그분한테 어이 첩 이렇게 부르나요? 이 할머니는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점잖은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뭔가 첩과의 관계에서 부딪힘, 그러니까 충돌의 그런 기록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그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주로 참는 모습들이 인내를 갖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그래서 첩이랑 남편이 오랫동안 나가 사는 동안 이 부인은 딸 집에 얹혀 살거나 자식들 집을 전전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때도 첩이 이제 첩을 상대로 위자료 선고를 넣었을 때 저는 사실 이 정도 오랜 기간 배우자한테 상처를 줬으면 근데 좀 인정하고 조금 이렇게 위자료를 물어주고 배려할 필요가 있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싸웠으면 대법원까지 판결이 올라갔겠습니까? 아니 나는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제 할머니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할머니고 첩이면은 나이가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면은 그들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들의 자식들도 굉장히 성인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자식들이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그거를 인정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레 오랜 기간 이 부척 관계가 유지되다 보니까 첩이 자기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아우 형님 죄송합니다. 우리 뭐 형님 동생 그렇죠, 차라리 했을 텐데 소송상 기록으로 보면 첩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용서해줬잖아. 아 인정했잖아. 인정했잖아 그동안. 인정해줬고 우리의 부척 관계를 이렇게 용인해줬으니까 나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어라고 해서 법원에서 분쟁이 계속됐던 겁니다. 이런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정말 이렇게 뭐랄까 올곧은 신념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부척 관계, 첩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원천적으로 계약 상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에 정면으로 반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누가 동의를 했든 승낙을 했든 그냥 무효야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하면서 그래 이 할머니께서 너네의 그 부척 관계를 그 일정 수준 인정해준 것까지는 인정 뭐 그럴 수 있겠어. 그거는 과거에 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포기해 준 거지 앞으로 계속 부척 관계를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로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네가 앞으로 부척 관계를 용서해주면 뭐 제사 주고 이랬을 때 시점 이후로는 위자료를 내줘야 돼. 그렇죠. 네, 라고 해서 이 첩이 지게 됩니다. 가끔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첩은 아니어도 진짜 오랜 기간 내연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처가 이혼을 안 해주죠. 그러면 와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전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던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 뭐 땡땡이 오빠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여자는 왜 이혼을 안 해준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웠어. 좋았어. 네, 저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거는 지금 상담자분이 하실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내연관계라는 불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왜 안 비켜주냐고 큰 소리를 내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 경우에도 그렇죠. 너가 용인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태도에 대해서 법원은 무효야. 말도 하지 마. 부척 관계를 승낙하는 것은 우리 선량한 사회 풍속에 반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무효야. 그래서 배상해라고 판단을 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제 부부 간의 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되게 중요한 거 있죠. 재산. 요게 하려고 했었어요 지금.
하려고 그러셨어요. 이거 하려겠다. 네, 맞아요. 재산 관계가 중요한데 이게 이렇게 장기간 부적 관계가 유지되면서 남편의 재산이 누구 명의로 많이 넘어갔겠습니까? 그 첩 또는 첩의 자식 명의로 많이 넘어갔겠죠.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드라마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첩 명의랑 첩 아들 명의로 재산이 많이 넘어갔는데 이 할머니가 아마 대리인을 참 이렇게 성실하신 분을 선임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리인이 뭐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냐면 이 할머니는 같이 살진 않았지만 어쨌든 조상들 제사도 지내고 남편의 자식도 키우고 그리고 시골에서 정말 농사 지으면서 혼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남편의 재산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편의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한다. 까지는 뭐 당연한 거고요. 변호사가 너 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랑 첩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그거 첩이랑 아들 거 아니야. 그거 남편 거를 사실상 명의만 넘겨놓은 거든지 아니면 사실 명의는 넘겨놨지만 지금도 남편이 관리하고 있잖아. 걔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돼. 라고 해서 수십 년간 넘어갔던 그 재산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분할해 주어라 라는 판단을 내렸던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변호사님 유튜브도 봤고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명의 신탁된 재산 그 재산 분할 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사무실에 오실 때 이혼은 하기 싫고 내연 관계가 지금 막 수십 년간 유지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상 거의 부처 관계죠.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시면 남편분의 재산이 내연녀 또는 내연녀와의 사이에 자녀 사이로 다 넘어가게 되니까 이혼을 좀 적극 고려하시는 것도 한번 고심을 해보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판결만 보시고는 명의신탁된 재산도 재산 분할되니까 천명의로 넘어가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케이스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등기가 되어 있는 현상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요. 명의신탁으로 넘어간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가지고 오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저 사람 재산인 걸 재산분할 대상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길을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그래서 되죠. 요 소송은 대법원까지 그래서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 명의신탁된 재산,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해주는 걸로 판결이 난 케이스입니다. 네. 자, 오늘의 결론은 제가 노래로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강기차가 좋더라, 배우자가 좋더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오늘도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 도와줘 이병 마무리합니다. 도와줘 이병! 첩첩산중. 노래도 오늘 하셨어요? 네? 하신데 저는 음치라서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 전부 주고 싶어